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는 28일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를 잇따라 공식 방문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7년 K9 자주포 100문이 인도의 면허 생산 방식으로 수출된 바 있으며 최근 현지에서는 추가 구매와 관련된 얘기가 오고 가는 상황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마노즈 무쿤드 나라번의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우리나라를 방한해 우리 군 주요 지휘관들을 만나고 돌아갔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K9 자주포는 바지라, 즉 힌디어로 천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K9의 현지 생산을 담당하는 파트너사인 L&T 생산 라인에서 100번째 포가 만들어져 인도 육군에 인도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 정부 내 고위급 소식통을 빌어 인도 육군이 3문의 K9 자주포를 라다크 지역에 배치해 고산지대 성능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다크는 인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카라코름, 남쪽은 히말라야 산맥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해발 3,000m에서 4,000m 정도의 고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인도 육군은 고산지대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2에서 3개 포병연대 규모 수십여 문의 K9 자주포를 순차적으로 구매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추가 구매될 K9 자주포는 고산지대 작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도의 K9 자주포 추가 구매 배경에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꼽힌다. 지난해 6월 라다크 카란 기곡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최소 20명의 인도 군인이 사망하고 중국군도 다수의 희생자를 냈다. 특히 인도는 지난 1999년 파키스탄과 카슈미르를 두고 카길 전쟁을 벌인 바 있으며 이 전쟁을 통해 고산지대 작전에서 포병의 중요성을 깨달은 바 있다. 카길 전쟁 당시 인도 육군은 대규모 포병 전력을 전개해 파키스탄 육군을 화력으로 압도하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 이 국산 무반동 90mm 세계 최고 K9 155mm 자주포 개발의 역사 K9 155mm 자주포는 1990년대에 국방과학연구소 E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를 비롯한 100여 산 학년이 참여해 혼신을 다해 개발한 대표적 국산 무기체계다. 세계적으로 K9 자주포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155mm 자주포 몇 종이 나와 있고 부분적으로 우월한 성능을 지닌 것도 있어 세계 최고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운용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면에서 K9보다 확실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자주포는 아직까지 없다. 한국군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야 자주국방을 목표로 무기체계 연구 개발에 산실이 될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 각종 무기체계의 국산화에 돌입했다. 소총 등 기본화기를 긴급히 획득하려는 번개 사업이 그 시초가 된다. 화포의 경우 미군의 M101A2 105mm 곡사포 등을 모방 개발하면서 개발 역량을 쌓은 후 1978년에 105mm 견인 곡사포 KH-178을 1979년에 155mm 견인 곡사포 KH-179를 개발하기 시작해 성공적으로 전력화했다. 이어 한국군은 미군의 M109A2 155mm 자주포를 국내 면허 생산한 K55 자주포를 작전 배치하는 등 화력 증강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이 시기에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사거리 40km급 증대, 명중도 향상, 높은 발사속도, 기동성과 생존성 향상, 포탄 효력 증대, 사격 통제의 자동화 등 6개 요소에 중점을 두고 화포 성능의 혁신적 향상을 꾀하고 있었다. 한국군 포병에서도 이와 같은 첨단 성능의 화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K55의 배치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그와 같은 전혀 새로운 자주포를 요구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가 견인 곡사포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보다 성능이 한층 뛰어난 화포 개발을 위해
1980년대 초 발사 속도 향상과 화포 자동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후 1989년에 신형 155mm 자주포 개념 형성 연구라는 새로운 자주포 연구를 시작했다. 이것이 세계적인 신형 자주포 개발 추세에 부응하는 K9 자주포 연구 개발의 출발점이 된다. K9 개발 사업은 1989년부터 3년간 개념 연구를 거쳐 1992년 탐색 개발을 시작해 연구 개발의 본궤도에 올랐으나 그해 M109A6 자주포를 생산하는 BMY4가 공동 개발 제안을 해오면서 진행이 잠시 주춤했다. 또 체계 개발 단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합참의 체계 개발 동의서 작성 지시가 지연되는 등 사업 진행상 난항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자동 포탄 이송 시스템과 탄약의 항력 감소 장치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외국 협력사의 기술료 인상 요구로 인해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기술적 면에서 K9 연구진은 유기압 현수 장치 슈 하이드라 프뉴매틱 서스펜션 유닛의 설계를 5번이나 변경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부딪힌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야 했다. 또 자동 포탄 이송 시스템과 탄약의 항력 감소 장치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외국 협력사의 기술료 인상 요구로 인해 곤경에 처한 적도 있었다. 게다가 시험 평가 중 시제 제작사인 삼성테크윈의 테스트 기사가 시험 사격을 하다가 화재로 순직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1998년 10월 11일 합참은 K9의 시제를 대상으로 한 시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투 사용가 판정을 내렸다. 이는 연구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뜻했다. 이듬해인 1999년은 연평해전에서 패배한 북한이 천배 만배의 보복을 공언하며 남북 간 위기를 고조시키던 시기였다. 군은 이때 육군이 획득 배치하려던 K9 자주포를 해군으로 전환 배치했다. 그 결과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K9은 아군을 향해 도발해온 북한의 포진지를 타격해 대적 대응 전력으로서 그 위력과 위상을 확인시켜 주었다. K9은 2000년대 전장이 요구하는 조건인 화력과 기동력, 생존성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전투 중량 47톤의 포신을 포함한 길이가 12m에 달한다. 최대 1000마력의 힘은 우수한 주행 가속성, 용이한 방향 전환을 가능케 해준다. 일반적으로 사격 절차를 수동으로 진행하는 화포는 초탄 발사에 2에서 11분의 시간이 소요되고 최대 발사 속도도 분당 4발 이상은 곤란하다. 화포 자동화를 이룬 K9은 초탄 발사가 30초 이내에 이루어진다. 나아가 15초 동안 3발을 쏠 수 있는 극속 사격이 가능하여 최대 분당 6발을 발사하는 등 대량으로 화력을 투발할 수 있다. 신속히 진지를 이동해 다음 사격을 준비하는 사격 후 신속한 진지 변환 작전도 가능하다. 기동성과 함께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 자동화된 포탄 이송 장전 장비를 갖추고 있는 덕분이다. 또 국내에서 개발한 고강도강으로 차체를 장갑화하여 적의 화기와 포탄 파편으로부터 전투 요원을 보호할 수 있다. K9의 가장 큰 특징은 최대 사거리가 40km라는 점이다. 구경 155mm 52구경장으로 길이 8m에 달하는 포신이 쏘아대는 포탄이 무려 40km나 날아가는 것이다. 이때까지 사거리 연장탄이라고 하면 대체로 로켓 노즐을 갖추고 그 안에서 추진제를 태워 사거리를 늘리는 로켓 보조 추진탄 RAP, 로켓 어지스턴스 프로필드를 일컬어왔다. 하지만 K9은 항력 감소 장치 BB, 베이스 블리드를 부착한 탄, 즉 탄이 비행할 때 탄체 밑부분에 생기는 공기 저항을 항력 감소 추진제 연소를 통해 감소시켜 비행거리를 증가시키는 항력 감소 고폭탄탄을 개발한 덕분에 최대 사거리 40km를 실현할 수 있었다. 현재 50km 이상 쏘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사거리 연장탄이 개발되어 실용화가 기대되고 있다. 동시탄착으로 번역되는 TOT는 본래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여러 대의 화포가 하나의 표적 지역에 포탄이 동시에 떨어지도록 사격하는 방법이다. K9은 1대가 단독으로 3발의 포탄을 연속 발사해
하나의 표적에 동시 탄착시킬 수 있다. 이는 포의 고각을 변화시키며 순차적으로 포탄을 발사해 표적 지역의 포탄이 동시에 떨어지도록 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사거리 25km 지점에 사격을 할 경우 1차 초탄을 사격한 후 68초 후에 2차 사격을 하고 그 다음 9초 후에 사격을 실시하면 세 발이 표적 지역에서 동시에 떨어져 폭발하게 된다.